임페리움 호텔의 크리스탈 홀은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쏟아내는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재계 인사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청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윤설이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가올 약혼식을 차가운 비즈니스 미팅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가 될 남자, 태양제국의 강태준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매력적이었지만 그 매력 뒤에는 야수적인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설이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두 가문의 결합은 청산그룹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다. 오늘은 그 모든 훈련이 정점에 달하는 날이었다. 설인 씨, 오늘 유난히 아름답군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홀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설이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태준 씨도 멋지네요. 모든 준비가 순조로운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드레스 아래로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약혼식의 하이라이트인 두 가문의 공식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착석하고 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청산그룹과 태양그룹의 로고가 화려하게 얽히는 영상이 재생될 예정이었다. 설이는 아버지 윤 회장과 함께 무대 옆에 섰다. 윤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홀 전체가 암흑에 휩싸인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하객들의 놀란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잠시 후 무대 위의 거대한 스크린만이 다시 밝아지며 강태준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설인에게 보여주었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냉혹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태양그룹의 강태준은 청산그룹 윤 회장의 부정과 탐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나타났다. 문서들은 청산그룹의 막대한 비자금 조성 혐의와 불법 로비 내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그것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증거였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진실을 가릴 이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 보였다. 설인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버지의 명예가 그리고 청산그룹 전체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있었다. 아니, 저건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무대 쪽으로 걸어나가려 했지만 태준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설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경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태준은 설인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과 그런 기업의 딸과 약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강태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설인 씨와의 파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파혼. 그 단어가 홀 전체에 메아리 쳤다.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설이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치욕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준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또한 태양그룹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인 청산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즉각 추진할 것입니다. 윤 회장의 불법 행위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파혼 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적대적 인수 발표.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처형이었다. 강태준은 청산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이 약혼식을 이용한 것이다. 설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인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오직 강태준만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과 잔인한 조롱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경호원들과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홀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 후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성으로 억눌렀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호텔의 인적이 드문 후문 복도에 다다랐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려던 순간이었다.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 여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없었지만 날카로웠다. 여자는 설인에게 아무 말 없이 칠흑 같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금박으로 단 2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권 회장. 설인이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벽한 응징을 원하신다면 우리 주인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비밀스러웠다. 설인은 차가운 명함을 굳게 움켜쥐었다. 치욕의 불길 속에서 복수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설인은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주인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치욕으로 갈라져 나왔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 회장님은 강태준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양그룹에 흥미가 많으시죠. 여자의 말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러웠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다. 설인은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검은색 바탕에 새겨진 2글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계의 그림자 속에서만 거론되는 베일에 쌓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권 회장.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지만 실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엄청난 부와 무자비함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내가 왜 당신들을 믿어야 하지? 설인이 물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이성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믿음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윤설인 씨, 거래를 제안하러 온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명석함과 청산그룹의 내부 정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태준을 파멸시킬 힘이 필요하죠. 그 말은 설인의 심장을 관통했다. 파멸. 지금 그녀가 원하는 단 하나의 단어였다. 강태준의 오만한 얼굴, 아버지가 쓰러지던 모습, 하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눈앞을 스쳤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만나지, 어디로 가야 하나? 설인의 결정은 빨랐다. 여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가리켰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도 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설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화려한 지옥, 크리스탈 홀을 돌아보았다. 오늘 밤 윤설이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창문이 짙게 틴팅되어 바깥 풍경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차는 소리 없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설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돌았다. 강태준, 너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나를 살려두었다는 것.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지나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다. 여자가 먼저 내려 서린을 안내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바깥의 어둠과는 달리 최소한의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함 대신 차가운 위압감을 풍겼다. 여자는 서린을 거대한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실루엣만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났다. 왔군. 청산그룹의 몰락한 공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기계음이 섞인 듯한 기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남자가 바로 권 회장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당당하게 걸어나가 책상 앞에 섰다.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서린이 말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창밖을 향해 앉아 있었다. 네게 제안할 것이 있다. 윤서린. 남자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서린은 숨을 멈췄다.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얼굴의 왼쪽 절반과 목덜미 일부를 덮는 정교한 은색 가면이었다. 가면은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발산하며 그의 왼쪽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드러난 오른쪽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서린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고 싶겠지. 네가 당한 것의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고 싶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것 같기도 혹은 단순한 사실을 읊는 것 같기도 했다. 서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게 힘을 주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실 거죠? 청산그룹의 남은 지분입니까? 아니면 제 목숨입니까?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남자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서늘하게 울렸다. 재미있는 여자로군. 강태준이 널 얕봤어.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놀랄 만큼 키가 컸고 완벽한 수트핏은 그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님을 암시했다. 그가 서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가면의 은빛 표면이 희미한 불빛을 반사했다. 내가 원하는 건 너다. 윤서린. 서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죠? 남자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어 올렸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차가웠다. 나와 결혼해라. 가면을 쓴 이 남자의 아내가 되어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서린은 충격에 휩싸였다. 파혼의 치욕을 겪은 바로 그날 밤 정체불명의 가면 쓴 남자에게 청혼을 받다니. 결혼이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서린이 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 태양그룹을 치려는 것뿐이잖습니까? 남자는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서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맞아. 난 태양그룹을 원한다. 아니, 정확히는 강태준의 파멸을 원한다. 너와 목적이 같지. 권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하지만 난 내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넌 윤서린이라는 이름으로 강태준에게 복수할 수 없어. 넌 이미 몰락한 공주일 뿐이니까.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아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세상은 네가 아닌 네 뒤에 있는 나를 두려워할 거다.
난 내게 복수의 무대와 칼을 쥐어주겠다. 넌 그저 내 이름 아래서 마음껏 춤을 추면 돼. 그리고 그 대가는 내 평생이다. 서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치욕 속에서 쓰러져 가거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복수를 쟁취하거나 그녀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남자의 오른쪽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그녀의 것과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심연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남자는 강태준을 진심으로 증오하고 있었다. 좋아요. 서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결혼하죠.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권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까딱했다. 말해봐. 첫째, 나의 복수는 나의 방식대로 합니다. 당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세요. 둘째, 청산그룹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셋째,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강태준이 오늘 나에게 준 치욕, 그가 내 아버지를 모욕한 방식 그대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의 숨통을 끊는 것은 반드시 내 손으로 할 겁니다. 권 회장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서재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계약 성립이군. 윤설인, 아니, 이제부터는 권 부인이라 불러야 하나.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혼인 신고서였다. 그녀가 서명할 란 외에는 모든 것이 이미 채워져 있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서류 위에 새겨졌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과거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청산그룹의 후계자 윤설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면을 쓴 남자, 권 회장의 아내가 되었다. 복수를 위한 계약 결혼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과 거래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강태준이라는 더 큰 괴물을 잡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무서운 괴물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서리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길고 그녀의 복수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명이 끝난 혼인신고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서리는 펜을 내려놓았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어 옆에 대기하던 조 비서, 그녀가 호텔에서 만났던 검은 정장의 여자였다에게 건넸다.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음처럼 차가웠다. 조 비서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내 아내다. 윤설인, 권 회장이 가면 너머의 형형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결혼식은 지금부터다. 설인이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전에 서재의 문이 열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처럼 보였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절차였다. 하객도 주례도 축하도 없었다. 오직 법적 증인 두 명과 모든 것을 감독하는 조 비서, 그리고 가면을 쓴 신랑과 치욕에 물든 신부뿐이었다. 권 회장은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 단순한 백금 반지를 꺼냈다. 그는 설인의 왼손 약지를 잡아챘다. 그의 손길은 그의 가면만큼이나 차가웠다.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설인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의 징표임을 깨달았다. 권 회장의 아내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사모님. 조 비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결혼식이었다. 그녀는 파혼당한 지 몇 시간 만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내 집으로 간다. 권 회장이 말하며 먼저 서재를 나섰다. 설이는 조 비서의 안내에 따라 그를 따랐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이 그의 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저택의 부지를 가로질렀다. 서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요새였다. 수십 미터 높이의 방벽과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최첨단 보안 장비가 번쩍였다. 차는 숲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유리와 검은색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본관 앞에 멈췄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괴물처럼 보였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앞으로 지내실 곳입니다. 조 비서가 그녀를 안내하며 내부로 들어섰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지만 텅 비어 있는 듯 고요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서린에게 가벼운 목례만 할 뿐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린은 거대한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다. 방은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호화로웠지만 모든 가구와 집기는 무채색이었고 지독히도 비개인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값비싼 인형을 전시하기 위해 만든 쇼룸 같았다. 그녀의 옷장에는 이미 수십 벌의 새 옷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권 회장의 아내라는 역할에 어울리는 옷들이었다. 그녀가 망연자실하게 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권 회장이 예고 없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태블릿 PC 하나를 들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가 태블릿을 서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빽빽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서린은 빠르게 내용을 훑어내려갔다. 첫째, 우리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한다. 물론 내가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니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태블릿의 내용만큼이나 건조했다. 둘째,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타인이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특히 내 가면이나 과거에 대해 묻는 것은 금지다. 셋째, 이 저택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동관은 당신의 공간, 서관은 나의 공간이다. 당신은 절대 서관에 출입할 수 없다. 그는 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넷째, 나의 모든 명령은 절대적이다. 특히 복수와 관련된 일에서는 마지막 조항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 이 규칙들을 어길 시 우리의 계약은 그 즉시 파기된다. 그리고 내 복수도 그걸로 끝이다.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린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차가운 감옥의 규칙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니 규칙을 어길 일은 없을 겁니다.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하군.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다 잠시 멈췄다. 아, 그리고 내 아버지 윤 회장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태양그룹의 손이 닿지 않는 최고급 요양병원이다. 네가 복수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거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인지를 잡고 있다는 통보이기도 했다. 그가 떠나자 서리는 거대한 침대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거대한 방의 정막이 그녀를 짓눌렀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빛나는 별이었지만 지금은 가면을 쓴 괴물의 새장 속에 갇힌 새였다. 파혼의 지옥, 쓰러진 아버지, 그리고 이 기괴한 결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상태에서 몸을 일으켰다. 조 비서가 정확한 시간에 그녀의 방으로 와서 말했다. 사모님의 집무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리는 집무실이라는 말에 의아해하며 그녀를 따랐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지휘통제실에 버금가는 최첨단 워룸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 주식시장 데이터, 뉴스피드,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이 사모님의 전쟁터입니다. 조 비서가 말했다. 책상 위에는 태양그룹에 관한 방대한 양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서린이 평생 접근할 수 없었던 강태준의 숨겨진 비자금 흐름, 정계와의 유착관계,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약점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린은 이 자료들을 보고 전율했다. 권 회장의 힘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청산그룹에서 보여주신 전략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 모든 자원은 이제 사모님의 것입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조 비서의 말에 서린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사령관이었다. 서린은 의자에 앉아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고 수치심은 강철 같은 결의로 변모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직 커피와 최소한의 음식으로 버티며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린이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며 강태준의 자금줄을 역추적하고 있을 때 권 회장이 소리 없이 그녀의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화면에 띄워놓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군.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탄과 비슷한 감정이 스쳤다. 서린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어떤 적을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는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태양그룹과 연결된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이자부터 시작해 태양건설의 불법 비자금을 세탁해주는 핵심 인물이다. 이자의 숨통을 끊으면 강태준의 오른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셈이지. 가면 너머에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겠다. 권 부인. 서린은 그가 가리킨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 차가운 저택은 감옥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요새였다. 그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내일 아침 빈털터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주죠. 그녀의 목소리는 권 회장의 것만큼이나 차갑고 무자비해져 있었다. 윤서린의 반격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권 회장이 제공한 워룸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양그룹의 모든 것을 해부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권 회장이 지목했던 태양건설의 비자금 세탁 책임 박 이사였다. 서린은 박 이사의 금융거래 내역, 사생활, 심지어 그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박 이사가 교묘하게 숨겨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에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준조차 눈치채지 못한 박 이사 개인의 횡령 흔적이었다. 서린은 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처럼 위장하여 박 이사의 횡령 증거가 아닌 태양건설의 전체 비자금 흐름의 일부를 국세청의 특별조사팀에 흘렸다. 그녀의 의도는 박 이사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스스로 자신의 팔을 자르게 만들 생각이었다. 정보가 유출되자 태양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은 즉각적인 내부 감찰을 지시했고 꼬리 자르기를 위해 가장 먼저 의심받을 박 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린은 정확한 타이밍에 박 이사에게 두 번째 카드를 날렸다. 그의 개인 횡령 증거와 함께
그가 강태준의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동시에 그녀는 박 이사에게 단 하나의 탈출구를 제시했다. 태양건설의 핵심 기밀 자료를 넘기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안전한 루트였다. 박 이사는 살아남기 위해 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며칠 만에 강태준은 핵심 임원과 막대한 비자금 루트를 동시에 잃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감히 배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파혼당한 윤서린이 이런 치밀한 공격을 조직할 능력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적대적인 또 다른 재벌 세력의 소행으로 여겼다. 서린은 자신의 워룸에서 태양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이제 권 회장과의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할 차례였다. 그녀는 조비서를 통해 권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그를 찾아갔다. 권 회장은 여전히 서관의 어두운 집무실에 있었다. 그는 서린이 가져온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박 이사를 압박하고 태양건설에 타격을 입혔는지 그 과정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권 회장은 마지막 장을 덮고는 서린을 바라보았다. 가면 너머의 눈이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훌륭하군. 네가 강태준의 목을 조르는 동안 나는 내 사업을 좀 돌봐야겠어. 그가 태블릿을 서린에게 밀었다. 화면에는 그가 운영하는 거대한 사모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떠 있었다. 내게 복수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만큼 너도 내게 가치를 증명해야지. 내 투자 전략을 검토해. 네가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봐. 이것은 시험이었다. 서린은 즉시 태블릿을 받아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권 회장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기술, 바이오,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거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린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그녀는 권 회장의 투자 목록에서 유독 눈에 띄는 몇 개의 소규모 기업들을 발견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 기업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 기업들은 이상합니다. 서린이 입을 열었다. 수익성도 미래 가치도 불투명한데 왜 이런 곳에 자금을 묶어두시는 거죠? 다른 투자처에 비해 현저하게 비효율적입니다. 마치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지적에 권 회장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것을 서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린이 단순한 재무 분석가가 아님을 깨달았다. 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그건 내 영역이다. 윤서린,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서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상관 있습니다. 당신의 자원이 곧 나의 무기입니다.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나의 복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 기업들, 공통점이 있군요. 모두 과거의 태양그룹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었던 곳들입니다. 태양그룹에 의해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로 합병당했거나 혹은 기술을 빼앗겼던 기업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권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오른쪽 눈이 분노로 타오르는 듯했다. 선을 넘는군, 권 부인. 서린은 그의 위압감에 눌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기업들을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이 기업들의 남은 기술력과 인력을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당신만의 군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정적이 흘렀다. 권 회장은 서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의 일부를 이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여자에게 간파당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서늘한 기계음의 웃음소리가 다시 서재를 울렸다. 강태준이 아니라 내가 널 약봤군. 윤설인. 그는 자신의 집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를 가리켰다. 그림이 옆으로 미끄러지자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원룸이 드러났다. 설인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한 권 회장의 심장부였다. 환영한다. 내 진짜 전쟁터에. 그는 설인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험하고 불완전한 동맹이 되었다. 설이는 자신의 집무실과 권 회장의 집무실을 오가며 정보를 공유했다. 물론 여전히 서관의 다른 곳은 금지된 영역이었고 그는 절대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회의실에서 만났다. 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마치 적대적인 두 기업의 CEO처럼 협상을 벌였다. 태양 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게 성공하면 강태준에게 막대한 현금이 유입될 겁니다. 설인이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권 회장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은 내가 매수해뒀다. 하지만 그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할 거야.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설이는 그 안에서 미세한 조급함을 읽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성공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 신약의 임상 데이터에 의도적인 오류를 심어 넣을 수 있습니다. 설인이 제안했다. 식약처 승인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양 바이오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강태준은 투자자들의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권 회장은 잠시 설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전략은 무자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산그룹의 우아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혹은 그보다 더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좋아, 실행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다. 그들의 공조가 계속되면서 설이는 권 회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 대한 모든 보고를 병적으로 집착하며 확인했다. 태양그룹의 작은 실패에도 그는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닌 지독한 증오의 확인처럼 보였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사업적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에 사무친 개인적인 원한이었다. 설이는 그 원한의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원룸에서 권 회장이 그녀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즉 그의 과거에 대한 기록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그녀는 권 회장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 또한 청산그룹의 보안을 총괄했던 전문가였다. 그녀는 권 회장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심어둔 몇 개의 함정을 교묘하게 피하며 그의 방화벽에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가 인수한 몰락한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오래된 서버였다. 그녀는 그곳을 통해 권 회장의 신원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학력, 모든 것이 위조되었거나 삭제되어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하지만 설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과 권 회장을 연결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았다. 수십 년 전의 신문기사, 잊힌 사건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15년 전 태양그룹이 아직 지금처럼 거대 기업이 되기 전 그들과 경쟁했던 유망한 중소기업 신진 테크놀로지의 화재 사건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누전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신진 테크놀로지의
오너 일가 전체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기사였다. 그 기사의 마지막 줄에 서린의 시선이 멎었다.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화상과 충격으로 실종된 어린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은 권시우였다. 권 회장, 서린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화재 사건의 배후에 강태준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당시 재계에 파다했던 소문을 떠올렸다. 서린은 모니터를 껐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권 회장의 가면, 그의 기계음 섞인 목소리, 태양그룹을 향한 지독한 증오. 그 가면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 화재로 인한 끔찍한 흉터를 가리고 과거의 자신을 지우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결혼한 남자의 끔찍한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갔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 태양그룹의 회장실에서 불쾌한 심기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 이사의 배신과 그로 인한 태양건설의 주가 하락은 분명 골치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대한 제국에 생긴 작은 흠집 정도로 여겼다. 그는 청산그룹의 잔해를 흡수하는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그에게 윤설이는 이미 끝난 존재였다. 치욕 속에서 무너진 가련한 공주. 그는 비서가 건넨 새로운 투자 제안서를 집어들었다.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한 신생투자 자문사 닉스 캐피탈, 나이엑스 캐피로 이 제안한 남미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였다. 수익률은 천문학적이었고 위험성은 낮아 보였다. 태양그룹의 신성장 동력이 절실했던 태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저택의 차가운 워룸에서 윤설이는 자신이 설계한 거대한 그물의 첫 번째 줄을 당기고 있었다. 닉스 캐피탈은 물론 그녀가 권 회장의 자본으로 세운 유령 회사였다. 그녀는 태양바이오의 신약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는 작업을 이미 완료했다. 권 회장이 매수한 내부 연구원은 서린이 만든 미세한 오류가 포함된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 삽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태양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더 큰 미끼를 물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린은 남미 리튬 광산 프로젝트의 가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지질학적 데이터, 현지 정부의 허가 서류, 예상 수익 곡선까지 모두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다. 며칠 후 서린이 예상했던 뉴스가 터져나왔다. 태양바이오, 신약 임상 데이터, 치명적 오류 발견, FDA 승인 절차 전면 중단.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태양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태양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 증발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고함을 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박 이사 건에 이은 두 번째 타격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양그룹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배후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싸였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닉스 캐피탈의 리튬 광산 프로젝트로 향했다. 지금은 이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처럼 보였다. 당장 닉스 캐피탈과의 계약을 추진해. 시간이 없어. 강태준은 재무팀의 신중론을 묵살했다. 그는 태양건설에서 빼돌렸던 비자금과 그룹의 비상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리튬 광산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신중한 실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그룹의 건재함을 시장에 증명하고 싶었다. 서린은 워룸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태양그룹의 자금이 자신이 설정한 스위스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마지막 1달러까지 송금하기를 기다렸다. 모든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순간 서리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녀가 미리 심어둔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에스크로 계좌의 모든 자금은 즉시 수백 개의 다른 계좌로 쪼개져 전 세계의 조세 피난처로 흩어졌다. 동시에 남미리튬 광산 프로젝트의 모든 관련 웹사이트와 연락망이 증발했다. 닉스 캐피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국제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계좌에서 수천억 원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태양바이오 사태로 휘청이던 그룹은 이제 회생 불가능한 치명타를 맞았다. 강태준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양바이오 사태와 이번 사기극은 완벽하게 연계된 공격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며 포효했다. 누구냐? 감히 어떤 놈이?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대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결코 윤서린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무대에서 퇴장한 잊힌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 시각 서리는 자신의 워룸에서 태양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때 등 뒤에서 권 회장의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이군. 강태준은 지금쯤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지. 서리는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의 가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드러난 오른쪽 눈은 만족감으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리는 그의 과거 권시우라는 이름을 떠올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아직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도 가면을 쓴 남자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권 회장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태양그룹의 처참한 재무제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이제 그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지. 그는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을 공격한 유령을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다음 계획은 뭐지, 권 부인? 서린은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들을 띄웠다. 그것은 강태준의 개인 비리, 그리고 그와 유착된 정계 인사들의 명단이었다. 재정적인 타격은 그의 숨통을 조일 뿐입니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배신하게 만들 겁니다. 그가 저와 제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요. 권 회장은 서린의 계획을 보며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복수심이 널 괴물로 만들고 있군. 서린은 차갑게 대답했다. 괴물을 잡으려면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죠. 당신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동질감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지옥을 연료 삼아 강태준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구는 부서진 채 나뒹굴었고 바닥에는 크리스탈 잔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 사기, 그리고 그 직전에 터진 태양바이오의 임상 조작 스캔들. 이것은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다. 그는 피에 젖은 눈으로 모든 경쟁사를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의 자멸을 비웃을 뿐 이런 대담한 공격을 감행할 배짱이나 수단은 없어 보였다.
그의 분노는 마침내 재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존재, 권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에 대한 소문은 항상 무성했지만 실체는 없었다. 권 회장, 그 유령 같은 놈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내 보안팀을 움직여 그놈의 둥지가 어디든 찾아내서 찔러봐. 그가 피를 흘리는지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지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는 사업적인 방식이 아닌 그가 가장 잘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적의 실체를 확인하려 했다. 그의 보안팀은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무력이었다. 그들은 며칠간의 추적 끝에 도시 외곽에 위치한 권 회장의 철통 같은 요새를 찾아냈다. 전면전은 불가능했다. 강태준의 명령은 정찰 및 교란이었다. 그들은 요새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침투를 시도했다. 그 시각 서관의 깊숙한 곳, 권 회장의 개인 집무실에서 서린과 그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워룸이었다. 서린이 그곳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자를 넘어섰다는 암묵적인 증거였다. 서린은 강태준과 유착된 정계 인사들의 목록을 화면에 띄웠다. 강태준의 자금줄은 막혔지만 그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정치권의 비호가 있는 한 그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서린이 차갑게 분석하는 순간이었다. 요란한 경보음이 집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붉은 비상등이 깜박이며 방안을 섬뜩하게 물들였다. 침입자입니다. 회장님. 조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렸다. 권 회장의 오른쪽 눈이 이글거렸다. 강태준이로군.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여? 그는 분노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서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보안팀은 예상보다 훨씬 유능했다. 그들은 요새의 보안 시스템 일부를 교란시키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서관의 복도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권 회장의 사설 경호팀과 침입자들 간의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다. 젠장. 권 회장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들은 서관의 중앙홀에서 고립되었다. 침입자들이 그들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4명의 무장한 괴한이 홀 양쪽에서 나타나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조비서를 포함한 경호원들이 즉각 서린과 권 회장 앞을 막아서며 응사했다. 사모님을 모시고 피하십시오. 조 비서가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침입자 중 하나가 그들 쪽으로 소형 섬광 수류탄을 던졌다. 엎드려 권 회장이 서린을 덮치듯 감싸 안고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서린은 몇 초간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녀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매캐한 연기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권 회장이었다. 그는 서린을 보호하느라 폭발의 파편 일부를 피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날아온 파편 하나가 그의 은색 가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가면의 왼쪽 부분이 깨지고 찢어져 나가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서린은 숨을 멈췄다. 어둠과 비상등의 붉은 빛이 교차하는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의 지옥불이 남긴 흔적이었다. 피부는 녹아내렸다가 끔찍하게 엉겨붙어 있었고 왼쪽 눈꺼풀과 입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서린은 그가 15년 전
신진 테크놀로지 화재 사건에서 실종된 어린 소년 권시우임을 심장이 내려앉는 고통과 함께 확신했다. 권 회장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깨진 가면을 황급히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비밀을 그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듯했다. 보지 마.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목소리는 가면의 기계음이 사라진 거칠고 고통스러운 본연의 것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의 상처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나 혐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아버지가 그리고 강태준이 이 남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교전은 권 회장의 경호팀이 침입자들을 모두 제압하면서 빠르게 종결되었다. 조 비서가 다가와 권 회장의 상태를 살폈다. 회장님, 의무실로. 필요 없어. 모두 나가. 권 회장은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일그러진 얼굴을 애써 가리며 소리쳤다. 모두가 물러나고 거대한 홀에는 서린과 권 회장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복도 벽에 있던 비상 구급 상자를 떼어내 그에게 다가갔다. 권 회장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권시우군요. 서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권 회장의 몸이 굳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신진 테크놀로지 화재 사건. 15년 전 태양그룹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서리는 구급상자를 열며 담담하게 말했다. 강태준의 아버지가 저지른 짓이죠. 권 회장, 아니 권시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장식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내 과거를 파헤쳐? 이게 내 복수 방식인가? 계약 위반이다. 윤서린, 그의 절규가 호를 울렸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이토록 처참한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서리는 그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며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해관계의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했어요. 우리는 동맹이니까. 그리고 당신의 적이 왜 나의 적이기도 한지 확실히 알게 됐네요. 그녀는 그의 상처 입은 어깨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권시우는 그녀의 예상 외의 침착함에 그리고 그녀의 손길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끔찍한 얼굴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당신을 이렇게 만들고도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군요. 서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지옥으로 끌어내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녀의 말에 권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복수를 향한 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깨진 가면 사이로 드러난 그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서린의 차가운 눈빛. 강태준의 어설픈 공격은 두 복수자의 관계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단순한 계약 동맹이 아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유대감이었다. 권시우는 처음으로 가면 뒤가 아닌 자신의 본 모습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저택의 중앙홀에 맴돌던 화약 냄새는 며칠 만에 옅어졌지만 저택의 공기 자체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강태준의 어설픈 공격은 그의 숨통을 조이는 대신 두 복수자의 심장을 하나로 묶는 강철 고리가 되었다. 권시우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적어도 윤서린 앞에서는 그는 깨진 가면 대신 상처를 가리기 위한 검은색 의료용 안대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그것은 위장이 아닌
단순한 가리개일 뿐이었다. 그의 본 모습, 15년 전에 화마가 새긴 끔찍한 증오의 낙인을 목격한 서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녀의 전략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들의 회의는 이제 동관과 서관의 경계가 아닌 권시우의 가장 깊은 심장부,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룸에서 이루어졌다. 강태준이 뱀의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서린이 거대한 스크린에 침입자들의 신원 데이터를 띄우며 말했다. 그들은 모두 강태준의 보안팀, 즉 그의 사설 용병들이었다. 그가 이성을 잃고 폭력에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그의 목을 제대로 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때입니다. 권시우는 피를 흘렸던 어깨에 새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잊은 듯 서린이 다음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재정은 닉스 캐피탈 건으로 파탄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아직 권력이라는 방패가 남아 있어요. 그와 유착된 정치권이죠. 서린이 스크린을 전환하자 수십 명의 유력 정치인들 사진이 나타났다. 이 방패를 먼저 부숴야 합니다. 그녀가 한 명의 사진을 확대했다. 태양그룹의 비호를 받아온 김 의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한 번에 공격하면 반발만 거세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준이 그토록 믿었던 방패가 사실은 자신을 향한 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죠. 서린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권시우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김 의원이 강태준뿐만 아니라 태양그룹의 경쟁사에게도 몰래 뒷돈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검찰이 아닌 강태준에게 익명으로 흘렸다. 동시에 그녀는 강태준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원본 장부를 독립검사팀에 넘겼다. 강태준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키워온 개가 자신을 물려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즉시 김 의원에게 연락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가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멱살잡이를 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던 바로 그 순간 독립검사팀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현장은 완벽한 증거인멸 시도와 뇌물 공여자의 협박 현장이었다. 뉴스는 속보로 터져나왔다. 태양그룹 강태준 회장, 현직 의원 매수 및 증거인멸 현장 체포. 강태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정치권의 비호는 그렇게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끊어졌다. 그는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린의 계획 중 절반에 불과했다. 강태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무너지고 있을 때 권시우가 움직였다. 그는 지난 15년간 모아온 모든 것을 세상에 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사설 용병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 그들이 권시우의 저택을 습격했다는 증거, 그리고 15년 전 신진 테크놀로지 화재 사건의 진실이었다. 권시우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당시 소방서와 경찰의 초기 보고서, 강태준의 아버지가 압력으로 덮어버린와 화재의 원인이 단순 누전이 아닌 의도적인 방화였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인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그 증인은 권시우가 지난 15년간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서 보호하고 있던 신진 테크놀로지의 전직 보안팀장이었다. 여론은 뒤집혔다. 강태준은 단순한 비리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과 방화로 부를 축적한 범죄자 가문의 후계자였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상장 폐지 수준으로 폭락했다. 모든 은행이 태양그룹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가 닉스 캐피탈 사기로 숨겨두려 했던 해외 계좌들은 권시우의 법무팀에 의해 모두 동결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강태준은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지만 그는 이미 빈털털이었다. 태양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의 회장직 해임안을 처리하려 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국이었던 태양그룹 본사의 회장실로 향했다.
그는 이사들을 설득하든 협박하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회장실은 싸늘하게 비어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가 앉던 회장석에는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불빛이 천천히 밝아지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윤서린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흉측한 흉터로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서린, 강태준의 목소리가 혼란으로 떨렸다. 네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당장 꺼지지 못해.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서린은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여긴 더 이상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거든요. 무슨 헛소리야. 강태준이 책상으로 달려들려 했다. 서린은 그가 흩뿌린 태양그룹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채권단의 위임장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 그룹은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회수하러 온 채권자 대표단이고요.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숨통을 조여온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유령의 실체를. 너였어. 닉스 캐피탈도, 태양 바이오의 내부 고발자도 전부 너였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가 벌레처럼 짓밟았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설계자였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내까짓 게 무슨 수로. 그가 절규했다. 혼자 한 게 아니니까. 서린의 옆에 앉아있던 흉터의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화상으로 인해 거칠고 낮게 갈라져 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남자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증오는 낯설지 않았다. 넌 누구야? 강태준이 뒷걸음질 쳤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15년 전에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년과 그의 부모, 그리고 신진 테크놀로지라는 로고가 선명했다. 기억이 안 나나 보군, 강태준. 내 아버지와 내가 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그날 밤. 남자가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가리켰다. 이 얼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선물이다. 강태준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사진 속의 소년과 눈앞의 괴물을 번갈아 보았다. 설마, 너, 권시우? 권시우는 끔찍하게 일그러진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군. 그래, 15년 만이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망령. 그 망령이 자신이 모욕했던 현재의 여자와 손을 잡고 돌아왔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내 놈들이 감히.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처럼 그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때 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 씨 신진 테크놀로지 방화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서린과 권시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완전한 패배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파멸당했다. 서린과 권시우는 그가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그 어떤 감정도 없이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다. 강태준의 제국은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가 체포된 후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15년 전의 신진 테크놀로지 화재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강태준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범죄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태양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와 유착했던 모든 부패한 권력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윤설이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치욕에 떨던 파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산그룹의 비상경영위원장으로서 아버지의 회사를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태준이 불법적으로 빼돌렸던 자산들이 회수되었고 그녀는 권시우가 닉스 캐피탈을 통해 흡수했던 자금의 일부를 청산그룹 정상화에 투입했다. 그녀의 일처리는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오래된 임원진들을 과감히 교체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곧 그녀의 전략적인 비전과 회사를 살리려는 진심을 보며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딸이 회사를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딸이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경영자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설인과 권시우가 머무는 거대한 저택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을 묶어주던 유일한 끈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밤을 새우지 않았고 워룸의 거대한 스크린들은 꺼진 채 침묵했다. 권시우는 서관의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15년 만에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의 몰락은 그의 과거를 되돌려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끔찍한 흉터를 지닌 남자였고 권시우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기만 했다. 그는 의료용 안대와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흉터를 가리는 것이 아닌 그의 공허한 자아를 가리는 마지막 방어막이었다. 설이는 그들의 관계를 정의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기꺼이 괴물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그 괴물은 없었다. 상처 입은 한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서관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닌 통보였다. 권시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다시 가면 속에 권 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설이는 그가 앉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깨끗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였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권시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신은 복수를 잃었고 저는 청산그룹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거래는 성공적으로 완수됐어요. 설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원하는 건가? 권시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윤설인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여전히 그의 얼굴 절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설이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권시우는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계약이라. 그래, 계약이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인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내가 강태준에게서 빼앗고 싶었던 것이 정말 태양그룹뿐이었을까?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내가 15년을 기다려왔고자 한 것이 고작 그놈의 몰락이었을 것 같나? 그의 오른쪽 눈이 고통스럽게 빛났다.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싶었어. 하지만 복수가 끝난 지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군. 설이는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공허함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복수가 끝난 후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권시우 씨. 더 이상 과거의 망령으로 살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권시우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의료용 마스크를 천천히 끌어내렸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마저 벗어 던졌다. 15년 전의 화마가 새긴 끔찍한 흉터가 서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그러진 피부, 감기지 않는 눈곱, 서리는 숨을 참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나 혐오가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긴 눈으로 그의 상처를 마주 보았다. 이것이 그가 15년간 숨겨온 진짜 얼굴, 그의 고통의 근원이었다. 이게 나다, 윤서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면을 쓴 권 회장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살아남은 괴물 권시우다. 당신은 이 얼굴을 보고도 자유를 말할 수 있나? 그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혐오감에 몸서리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15년간 겪어온 세상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일그러진 뺨에 가져갔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부드러웠다. 권시우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괴물이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본 것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 한 남자를 봤습니다. 저와 똑같이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을 봤어요. 그녀의 눈이 그의 상처 입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지옥을 이용했지만 결국 서로를 구원한 건지도 모릅니다. 권시우는 그녀의 손길 아래서 무너져 내렸다. 15년간 그를 짓눌러온 증오와 고독의 무게가 그녀의 작은 손 하나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서린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열정적인 포옹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절박한 몸짓이었다. 서린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계약은 끝났어요, 시우 씨. 하지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죠.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시우라는 남자의 아내로서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청산그룹의 이사회 의장실, 윤서리는 완전히 재건된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위험 있는 리더였다. 회의가 끝나고 한 남자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의 흉터는 더 이상 가리지 않았지만 최신 의학 기술로 많이 완화되어 있었다. 회의는 잘 끝났어? 권시우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물었다. 그는 더 이상 기계음을 섞어 말하지 않았다. 당신이 설계한 신기술 투자 펀드 덕분에요. 서린이 미소로 답했다. 그는 신진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기반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어떠셔? 권시우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도 산책을 하셨어요. 이제 회사는 제게 맡기고 당신과 낚시 갈 생각만 하시는 것 같지만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웃음이 오갔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의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양 아래 당당히 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파트너였다. 권시우가 서린의 손을 잡았다. 저녁 준비됐어. 오늘은 내가 요리했지. 서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요리는 복수 계획보다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파혼의 치욕 속에서 시작된 기괴한 결혼은 모든 복수가 끝난 자리에 뜻밖의 구원과 사랑을 피워냈다. 가면은 벗겨졌고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